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미호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심장을 꺼내 먹는 괴물.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괴물이 무섭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 괴물을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압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구미호가 아니라는 것을 때는 조선 후기 한양에서 한참 떨어진 깊은 산골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작고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물드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아래에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오래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새벽은 비명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찢어질 듯한 비명.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마을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리는 마을 어귀에 있는 한 사내의 집에서 났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피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슴이 열려 있으면 온 방이 피투성이가 되어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은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성스럽게 닦아낸 것처럼. 사람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그 장면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사내의 가슴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한쪽,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채 서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2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올려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섬뜩할 만큼.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보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반갑다는 것인지, 체념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비웃는 것인지. 무슨 감정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늦으셨네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여인은 그 자리에서 순순히 붙잡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구미호다. 소식을 들은 관아에서 수사관이 파견되었습니다. 이름은 윤겸. 나이는 38. 오래 수사를 해온 사람답게 눈빛이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윤겸은 포박된 여인을 마주 앉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윤겸과 여인이 마주 앉은 신문 장면. 내가 죽였느냐? 여인은 잠시 시선을 내리깔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심장은 왜 가져갔지? 여인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필요해서요. 윤겸은 여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담담한 사람이라도 살인을 인정할 때는 무언가 반응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두려움이든 분노든 슬픔이든. 하지만 이 여인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없었습니다. 너무 쉽게 인정했습니다. 너무 담담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잡힐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이름이 무엇이냐?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윤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윤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또 한 명이 죽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피는 없고 가슴은 열려있고 심장은 사라진 상태로. 윤겸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지금 관아에 포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 여인은 뭐지? 윤겸은 다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어젯밤에 또 한 명이 죽었다. 여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내가 여기 있었는데 누가 한 것이냐? 여인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낮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이제 시작인데요.
이제 시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문 밖 어두운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윤겸은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숲으로 향했습니다. 살인이 일어난 집들의 방향을 따라가면 숲 안쪽 어딘가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었습니다. 숲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밤이면 들려야 할 벌레 소리도 짐승 소리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숲 안의 모든 생물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게 비추는 빈터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윤겸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한 형체가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달빛이 그 형체를 비추자 윤겸은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사람이었다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등에는 여우 꼬리가 보였고 손가락은 짐승의 발톱처럼 길었습니다. 가슴을 찢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사내의 가슴을. 그런데 그 몸이 짐승인 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이상했습니다. 눈만큼은 사람이었습니다. 검고 깊고 무언가를 담고 있는 사람의 눈. 슬픔 같기도 하고 분노 같기도 하고 어쩌면 두려움 같기도 한. 윤겸은 그 눈을 보는 순간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 눈도 낯이 익었습니다. 그 존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제야 왔네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낮고 오히려 따뜻하기까지 한. 윤겸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씩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둘, 셋, 넷. 모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었다가 짐승이었다가 짐승이었다가 사람이었다가 그 경계에서 흔들리는 존재들. 윤겸은 밤새 관하로 돌아와 기록을 뒤졌습니다. 이 마을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 오래된 사건 기록. 오래된 증언들. 그러다 하나를 찾았습니다. 몇 년 전 이 마을에서 있었던 처형 기록이었습니다. 처형된 여인의 이름. 월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의 간을 먹는다는 소문. 윤겸은 그 다음 줄을 읽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증거 없음. 목격자 없음. 단 마을 주민 다수의 증언에 의해 처형을 결정함. 증거가 없었습니다. 소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한 여인을 죽였습니다. 윤겸은 서류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신문실에 있는 여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월아.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윤겸은 새벽에 다시 신문실로 갔습니다. 여인은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기록을 찾았다. 여인이 눈을 들었습니다. 이름이 월아지? 여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오래 걸리셨네요. 죽었다던 여인이 살아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죽었어요. 분명히. 그럼 지금 내 앞에 있는 나는 뭘 보고 있는 것이냐? 월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겸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밖에 있는 것들은 뭐냐? 숲에서 본 것들. 월화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슬픔인 것 같았습니다. 저를 죽인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윤겸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월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그 감정이 남아요. 억울함, 원망, 분노. 그 모든 것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누군가가 먹으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괴물이 됩니다. 윤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을 먹은 것들이 저 밖에 있는 것들이라는 말이냐? 네. 그리고 그것들은 지금 심장을 꺼내 먹고 있다.
저를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요. 윤겸의 눈이 순간적으로 좁아졌습니다.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람들. 네. 그 마을 사람 모두가 그랬거든요. 윤겸은 관아로 돌아와 그동안 죽은 사내들의 명단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형 기록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씩 이름을 대조했습니다. 첫 번째 사내. 처형 당시 마을 회의에 참여한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내. 처형을 직접 집행한 인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내. 월화를 최초로 고발한 인물이었습니다. 모두 그 처형과 연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윤겸의 손가락이 명단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마지막에 적힌 이름 하나. 윤겸.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나도 있었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윤겸은 아직 말단 수사관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출장을 왔다가 사건을 접했습니다. 구미호라는 소문이 도는 여인. 증거는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강하게 처형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윤겸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방면해야 합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그 다음 마을 어른이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전부 원하고 있소. 자네가 막으면 자네도 위험해질 수 있소. 윤겸은 그 말을 듣고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관여할 사건이 아니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막지 않았습니다. 눈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사형 선고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윤겸은 그날 밤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숲으로 향했습니다.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밤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걸었을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순서네요. 윤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 앞에 구미호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9개의 꼬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윤겸이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이 시작이었잖아요. 구미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외면했죠. 윤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을 돌림으로써 당신이 내린 사형 선고였어요. 윤겸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쓸쓸하고 지친 웃음이었습니다. 그랬군.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땅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럼 끝내라.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피하지 않겠다. 구미호가 말없이 윤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도 눈물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을에서 또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관아 사람들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도 심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신 옆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피 묻은 손을 들고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웃음이었는데 끝에 가서는 아니었다고. 그 사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가 고프네요. 관아로 돌아온 사람들이 신문실을 열었을 때 월화는 없었습니다. 포박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이 이야기의 진짜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구미호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심장을 꺼내 먹는 괴물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증거도 없이 소문만으로 한 사람을 죽인 것. 그리고 그것을 눈앞에서 보고도 외면한 것. 그 평범한 악이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구미호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사내가 웃으며 말한 것.
배가 고프네요. 그 사내가 누구인지 여러분도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괴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억울함이 남아있는 한.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그 사내가 누구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선시대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월화처럼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은 때로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냥 눈을 돌리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